목적의 적법성입니다. 적법성. 자, 그래서 이제 적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피시면 돼요. 적법. 자, 거기 있는 내용이 이제 뭐 책의 핵심적인 내용 다 있습니다. 그거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적법. 자, 적법이라는 게 뭡니까?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강행 법규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적법이에요. 강행 법규, 강행 규정 같은 말입니다. 이게 또 적어줘야 되는 이유가 법규하고 규정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적법은 이제 강행규정,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임의법규, 다른 말 임의규정. 자, 그래서 강행규정은 정의가 뭡니까?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입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입니다. 그럼 임의규정은요?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입니다. 없는 규정. 없는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 없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 임의규정이라 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럼 강행규정은 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죠. 효력규정의 정의가 뭡니까? 효력규정이에요. 사법적 효력까지도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게 뭡니까? 효력규정. 사법적 효력은 유효인데 단지 처벌되는 게 뭐라고요? 단속규정. 정리됐어요? 그러면 효력규정에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명의신탁,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 금지 규정은 효력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가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한 매매는 무효입니다. 효력규정이에요. 토지거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 시,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을 처분 시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 무슨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갑니다. 이자제한법에. 자, 우리가 이자가 최고이율, 대부이자를 하더라도 최고이율이 몇 프로인 겁니까? 24%인가 그럴까요?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24%를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초과한 부분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중개수수료 있죠. 중개사법에도 시험이 나오대 보니까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 중개수수료 뭡니까? 초과 부분. 그러면 초과 부분만 뭐라고요? 무효다.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명의대여 금지 규정. 명의대여 금지 규정. 명의대여 금지 규정. 자, 그래서 명의대여 금지 규정.
이게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명의대 금지 규정. 자, 이거는 뭐라고요? 무슨 규정이다? 자, 그러니까 의사, 약사, 변호사 명의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면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뭡니까? 무슨 규정이다 이런 것들이 효력 규정입니다. 됐어요?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험에 정답은 나오는 게 뭡니까? 이거죠, 이거. 이게 뭔데?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있죠?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이건 뭡니까? 처벌은 돼도 사법적 효력은 뭐예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서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39페이지 참조가 되어 있을 거야. 39페이지 P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뭔데? 갑이 을에게 이 토지를 넘겼는데 등기를 했다 그랬다. 중간자가 등기를 안 하고 중간에 등기를 생략해서 병인태 팔았다. 미등기 전매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밑에 보면 세 번째가 나오면은 단속 규정 나옵니까? 세 번째 나오죠. 39페이지에 세 번째 단속 규정 뭐 한다고? 처벌은 되지만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 유효. 됐어요? 아, 거기다가 또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6페이지 참조해 놨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볼 때마다 뒤로 갔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깨치게 되는 거야. 그때는 청출오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더 잘 점수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저보다. 네? 자, 하여튼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자, 중간 생략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매매는 유효인데 처벌만 되죠. 중간자가 이게 이 등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취득세 안 내고 또 뭡니까?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 맞죠? 세금 탈세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하게 돼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 다음에 행정법규, 경찰법규도 단속 규정.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몇 페이지로 왔습니까? 6페이지로 넘어왔죠? 다시 6페이지 오시니까 행정법규, 경찰법규도 뭐라고요?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파는 행위, 무와 숙박업에서 자기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처벌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유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 얼마 전에 설 때 이제 뭡니까? 강릉인가 그 동해인가 그때 뭡니까? 그 가족들 갔을 때 그때 무허가 가스 폭발했잖아요. 가스 폭발했잖아. 무허가잖아, 무허가. 맞죠? 그래서 처벌하잖아요, 처벌. 아시겠죠? 그래서 뭐 됩니까? 그 집주인 구속되잖아요. 네, 아시겠죠? 펜션 하더라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 안 받고 한 행위, 돈 받은 행위는 뭐라고요? 유효해요. 손해배상 해줘야지, 뭐. 무슨 말이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볼게요. 33페이지 보겠습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보시니까 목적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적법 나왔죠. 나왔습니까? 첫 번째 줄 가니까 어디에 위반되면 안 된다? 강행 법규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아시겠죠? 적법이라는 게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규의 종류에는 임의법규가 있고 뭐가 있다? 강행법규가 있습니다. 임의법규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 그 첫 번째 줄 줄고 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이죠. 자, 그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꺼놓으시고, 그 다음에 강행법규에는 밑에 가서 단속 규정이 있다 그랬죠. 단속 규정은 뭐라고요? 사법적 규정은 유효인데 처벌만 되는 거죠. 거기 세 번째 줄까지 내용이죠. 줄 꺼져 있죠? 돼 있을 거예요. 줄 꺼놔야 돼. 자, 그래서 밑에 가면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소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시험의 포인트고 넘기면 됩니다.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은 뭡니까?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법적 효력도 뭐로 하는 거? 무효로 하는 것을 효력 규정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비교예 했죠. 단속 규정에서 뭐는 기억한다? 3번하고 4번은 기억한다 그랬고, 효력 규정에서는 1번, 뭐 2번 빼고 3번, 4번, 7번, 8번, 뭐 9번 있죠? 자, 있습니까? 자, 그래서 증권거래법 7번 또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1번, 3번, 4번, 그 다음 8번, 9번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이 다른 시험에도, 기타 시험에도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밑에 판례 보기가 뭡니까? 중간 생략 등기 아닙니까? 별표 해놨죠? 별표 해주시고. 자, 이거는 뭡니까? 사법적 효력은 유효인데 처분은 되잖아.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뭡니까? 나머지 볼 필요 없다고 해서 중개사법에 나오는 내용도 여기 집어놨어. 볼 필요 없어. 딱 판례 보기 첫 번째 있죠? 첫 번째 있습니까?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중개수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거만 보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강행법규의 효력입니다. 강행법규 첫 번째 줄.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거 줄 것이고, 그 다음 밑으로 갔어요. 양갈로 2번입니다. 강행법규 규정을 위반하면 법률행위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지. 그 무효가 되면 돌려달라 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데 무슨 급여가 되면 안 돼?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안 돼.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주면 뭐예요? 첫 계약 아파트 주면은 불법 원인 급여 746조에서 반환 청구 못해요. 자,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닌 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됐어요? 그거 줄 끊었죠? 자, 그 다음에 탈법 행위는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건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참고사항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뒤에 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자, 어디를 보냐면은 4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2번 문제 있습니다. 자, 문제,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문제도 다 풀어보고 했겠지만은, 미리 예습도 하고 풀어보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맞죠? 다시 풀어드릴게요.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은? 지금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대답도 안 해도 돼요. 마스크.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답이 1번이죠. 자, 1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개사한테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 문제가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말은 단속 찾아라요. 단속 규정. 답 1번이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뭡니까? 효력 규정. 효력 규정.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규정.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 허가서에 대한 규정. 부동산 실물자 명의등기가 하는 법률에서 명의세 약정은 무효. 이것도 효력 규정. 자, 그다음에 5번에 국토 이용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이게 아니고 이제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바뀌었죠. 국계법이 아니고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중개사법에서 배우잖아.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5번 지문을 바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서 허가를 요하는 경우 이것도 무슨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입니다. 답이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자, 앞에 페이지 넘겨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앞에 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시겠죠? 네. 주기사법 시간에 하되 토지거래 허가 2월달에 했어요. 자, 앞으로 가서 47번 문제. 문제 풀어도 조금씩 풀리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했을 때보다는 조금 이게 문제가, 그래도 이게 좀 보이기 시작한다고. 예? 1, 2월 달에 전에 문제가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몰랐는데 조금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싶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또 나왔습니다.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시험 몇 번 나왔다고? 3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면 안 돼요. 1번 틀렸죠? 2번은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단속 규정. 유효. 2번 틀렸죠? 3번은 3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후발적 불응이 하는 겁니다. 후발적 불응. 맞아요. 계약 성립 후잖아. 후 동남이 후. 채무이행은 불가능이 됐다. 그러면 후에라도 요건 어떻게 됩니까? 후발적 불응이니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옆에다가 유효. 3번이 정답이죠. 4번. 4번하고 5번은 뒤에 설명합니다. 사회질서 위반할 때. 자, 그래서 이까지 설명했고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사회질서 위반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우리 판서 노트는 이제 7페이지를 핍니다. 사회 질서 위반. 자, 요겁니다. 우리 접법 봤고요. 확정, 가능, 접법, 이제는 뭐라고? 사회적 타당성. 요게 이제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 자, 어깨 좀 펴시고, 네. 자, 허리 좀 돌리시고. 오늘 또 뭐 확진자가 좀 몇 명 나왔던데? 2명 나왔던데? 네, 2명. 울산에 2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명인데. 네,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네. 자, 빨리 조용해져야 되는데, 이게 큰일이네. 자, 일단 봅시다. 몸이 이상하면은 오지 마세요. 오라고 안 할 테니까. 아시겠죠? 네. 결석해도 됩니다, 과감히. 아시겠죠? 옛날 같으면 몸이가 결석하면 안 돼요! 이랬는데, 이제 요즘부터는 몸이 안 좋으면 오질 마세요. 자, 아시겠죠? 네. 네. 몸이 진짜 안 좋으면 2주 격리해도 돼요. 자가격리. 자, 아시겠죠? 자, 봅시다. 네. 자, 이제 어디를 가느냐? 사회적 타당성이다. 판소 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 사회적 타당성. 요게 사회 질서 위반의 유형입니다. 그럼 일단 법조문 한번 보고 갈게요.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을 할 때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인데, 자, 어디를 가냐면은 37페이지에 기본서입니다. 37페이지에 제 103조 나와 있습니까? 103조입니다. 자, 103조 가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자, 여기서 내용이 뭐라고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일 때는 그 법률행위를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745쪽입니다. 불법 원인급여. 우리가 아까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주면 뭐라 했습니까? 그 불법 원인급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반환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급여니까? 불법 원인급여. 이거 볼게요. 불법의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요. 판단식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묶어놨죠. 자,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를 뭐라고요? 무효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 또 이제 체크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쭉 가서 이제 유형 가는데 첫 번째가 정의에 관한 발행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볼 거예요. 자, 판서 노트 이제 옵니다. 내용이, 자, 법률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할 때는 무효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반의 유형은 정, 인, 자, 사, 생, 백사조, 동기의 불법. 이렇게 됩니다. 정인자, 사생, 백사조, 동기의 불법. 자, 정이 뭡니까?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게,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다음 인자가 뭡니까? 인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인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럼 자자가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행적 행위. 사가 뭐예요? 사행적 행위. 그 다음에 생활의 기초재산의 생활의 기초재산의 처분행위. 백사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백사조.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입니다. 정인자 사생 백사조 동기의 불법. 요 동기의 불법부터 해놓고 갑시다. 동기는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동기는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이유, 생각 이런 것인데 이게 표시되기 전까지는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걸 봐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판례 내용을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 판사가 이런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런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런 경우는 이런 법령을 하면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분류를 딱 하니까 몇 가지로 분류하더라? 7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무슨 행위입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원해서 법률 행위를 했는데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 뭐라고?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위반하면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는데 무슨 무효다?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갈 수 있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됩니다. 추인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부터 이제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살인 도급계약, 살인 도급계약. 이거 어떤 거냐면 남편을 죽이면 1억 주겠다, 와이프를 죽이면 1억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살인 도급계약이죠. 요거는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되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입찰 담합 행위입니다. 일찰 담합 행위. 공개 입찰해야 되는데 담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매매입니까? 이중 매매입니다. 요 이중 매매는 뒤에 가면 상세히 배우는데, 자, 기본적인 내용. 이중 매매는 원칙은 뭔데요? 원칙은 유입니다. 원칙은 유효. 예외. 무슨 가담하면은 적극 가담하면은 유효다 무효다. 그래서 적극 가담 밑에다가 이거 적으랬죠.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적극 가담 나오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이 키 다 나오고 그 밑에 무효. 아시겠죠? 적극 가담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요. 우리 틀리지 않죠? 네. 적극 가담 유효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음입니다. 아시겠죠? 무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전과 조건이 뭐 됐다? 결부됐습니다. 자, 금전과 조건이 뭐 됐을 때입니까? 결부됐을 때입니다. 금전과 조건이 뭐 됐을 때? 결부됐을 때. 그래서 금전과 조건이 결부됐을 때 사회질서 위반이다.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증언해주는 대가로 자, 1억 주겠다, 3천만 원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거 있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증언해주는 대가로 차비하고 일당하고 한 20만 원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유효. 사회질서 위반 아니야. 증언해주는 대가로 이걸 초과해버렸다. 일상 통상 비용을 초과해서 1,000만 원 주기로 했다. 100만 원,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회질서 위반. 개념 잡았습니까? 네. 됐죠? 개념 잡아야 돼. 그래서 금전과 조건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어떻게 했냐면 자, 어떻게 합니까?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넣어서 상대방을 긍지에 빠뜨릴 목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경우도 금전과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금전과 조건이 결부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뭐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가지고 뭐 대가를 지급하고 뭘 받기로 한 약정 있죠. 그런 이야기도 금전과 조건이 결부돼서 사회질서 위반이 됩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 보험계약을 맺었다.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무슨 계약 맺었을 때? 생명보험계약 맺었을 때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여러 개 보험 들었다가 사고 이불로 내가지고 돈 받아내는 애들 있죠? 그 보험계약이 뭐라고요? 사회질서 위반 후 무효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판서 노트에 거기 있는 내용 정리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기 다음에 밀수자금 뭐 나옵니까? 대차계약. 하기 다 합시다. 그러면 여섯 번째. 밀수자금은 불법에 쓰는 거 아닙니까? 밀수자금 대차계약. 요것도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계약입니다. 첫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첫 계약은 무효. 첫 계약은 무효입니다.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끝내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자, 생활비 지급 약정은 유효. 적어놨습니까? 자, 이겁니다. 첫 계약은 무효지만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약정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이 약정은 무효죠. 왜?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 경업 금지 특약. 자, 목공 기술 가르쳐주면서 평생 오픈 금지, 미용 기술 가르쳐주면서 평생 오픈 금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외 파견 근로자 나옵니까? 해외 파견 근로자. 우리 책에 있는 판례 내용 거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우리가 이제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회사예요, 회사. 회사고 얘가 근로자인데 이 근로자를 해외 파견시키는 거예요, 파견. 뭐 한다고요? 해외 파견. 이 경비를 누가 대줍니까? 경비를 누가? 회사가 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면은 3년간 최소 3년간 근무해야 된다는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 사교는 유효냐 무효냐 이 말입니다. 유효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뭡니까? 이 3년이라는 건 자유를 극히 제한한 것은 사실상 위반입니다라고 판사한테 갔더만 판사가 뭐라냐? 아니고 경비 반환 차원이다. 경비를 누가 대줬어요? 회사. 아시겠죠? 자유를 극히 제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요 판례 있죠?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고 주택관리 시험에 10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간평사에도 2번 나왔고. 아시겠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사행적 행위입니다. 사행적 행위는 도박, 채권, 채무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도박이 관련된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생활에 기초가 되는 사람 처분행위의 대표적인 판례가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 뭐 사유시 위반은 무효인데 왜 그러냐? 사찰이 어디에 있다? 산에 있죠. 임야에 있잖아. 또 사찰을 안 가본 거 아니에요? 성남사, 통도사 가보세요. 산에 있잖아요. 그 어디 있다? 임야에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사찰 소유자도 갑인데 이 임야를 을에게 증여를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다르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이 사찰을 부수라고 할 수 있겠지? 맞아요?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뭐라고? 무효다 이 말이에요. 해놨죠? 무효다 이 말이에요. 왜? 생활에 기초가 되는 생활 무슨 행위로서? 처분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불공정한 범위는 뒤에 후설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계불법. 그래서 배울 때 정인자씨가 사생절단에서 104일 만에 했기도 동기는 불법하다 이렇게 말해요. 한 1년 해야 되는데 104일 만에 어떻게 돼요? 아시겠죠? 아, 그게다. 그래서 어떻게 배운다고? 정인자, 사생, 104도 동계불법.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가 원해서 뭐 행위를 했는데 법률 행위를 했는데 내용 자체가 뭐에 사회질서 위반일 때 이런 내용이 되면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 이 판례에서 이게 중요한 판례 딱 있습니다. 5번 나왔던 거. 허위에 나와 있습니까? 판서 노트에?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어떻게 된다고?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요거는 통정의 뜻이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26회 때 나왔던 게 과도하게 중한 판소도 돼 있어요? 네.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면은 우리 배운 내용에 거의 웬만한 거 다 풀립니다. 이게 기출문제 10년치, 10뭡니까? 한 3년치, 14년치 정도 되는 거에 판례에 나왔던 내용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책에 보면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왜? 여기서 주급부라고 내놨습니다. 막 난리 났습니다. 왜? 딱 보면 이거 뭐야? 우리 수학생 보고 죽으란 얘기구나 이거. 한번 죽으러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보고 갑시다. 한번 보러 갑시다. 자, 37페이지. 일단 감사부터 합시다. 37, 38, 39 거기 나오죠. 40페이지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자, 일단 정의의 관념의 반응부터 자 체크하고 갑니다. 자, 제가 체크한 것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상으로 보시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판례 내용까지만 정리를 해도 뭡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문제 다 풀립니다. 이해했어요? 저는요 이 정도만 정리해도 벅차다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뭐 느끼고 있잖아. 벅차다는 거 느끼고 있잖아. 요 아시겠죠? 아, 그렇죠? 자, 갑시다. 요 정도 그래 많이 줄여준 거예요. 자, 37페이지. 자, 1번 판례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범죄 행위를 내용하는 계약이나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가, 금전과 조건이 결부되면 사회질서 위반.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밀수를 위한 자금 대차 계약 나와 있죠. 요건 사회질서 위반이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경매 입찰 당합행위 사회질서 위반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입니다. 자, 어디가 중요하냐? 중간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을 하는 경우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됐어요? 뭐 됐죠? 넘기시고 4번 별표죠. 네, 증언해 주는 대가로 통상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 그 다음에 5번 또 같은 내용이야. 5번 또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는데 돈 주기로 했는 약정이죠. 끝에 있죠. 허위 진술하는 대가를 받는 거. 그 다음에 6번의 별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 조건으로 소송물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런 약정하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변호사는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법에 돼 있어. 근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은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7번 26회 때 나왔던 거예요. 형사 사건인 경우는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8번의 별표 보험금이죠.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을 맺은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요것도 뭡니까?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겁니다. 행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해가지고 이하 취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한 약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참고사항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무슨 가담입니까? 적극가담의 형광펜 해놓으시고, 적극가담이니까 미음이죠. 무효. 이중매매는 무효입니다. 자, 판례 보기에서 반하지 않는 것들 나와 있습니까? 자, 핵심이 어디냐?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 찾았습니까? 그거고. 자, 2번은 다운계약서입니다. 다운계약서. 매매계약서 낮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했다. 다운계약서죠. 요건 처벌은 돼도 매매계약은 사실상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두 개 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6번 판례 갑니다. 6번 판례. 뭐 4번하고 5번은 참고사항 보시고 6번 판례 별표입니다. 자, 6번 판례가 중요합니다. 요게 시험에 5번 나왔던 겁니다. 5번 나왔던 판례.
별표를 2개 해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형광펜 허위에 근전하고 설정하는 경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고 뭡니까?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별표를 크게 해주시고 제일 눈에 띄게 해놓으시고 시험에 5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중요하다 했어요. 지금 사회질서 위반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왔는데 거기서 5번 나왔던 판례니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륜의 관념의 반응이 밑에 나옵니다. 첫 계약 나와 있죠. 자, 동의 여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근데 2번의 별표 부처관계 종료를 해지 조건하는 증여계약은 어떻습니까? 무효다? 무효입니다. 부처관계 종료를 해지 조건은 그러면 내가 재산을 줬다가 니하고 부처관계 끝나면 내 재산 줬던 거 돌려도 이게 부처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뭡니까? 증여계약입니다. 뭐 아는가 모르겠네. 했는데 뭐가 거기에 박수 있고 말 대답도 안 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 우리가 해제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기 조건이 성취하면은 주는 거잖아. 해지 조건은 뭡니까? 이미 줬다가 조건 성취하면 빼앗아 오는 게 해지 조건이죠. 맞나요? 네. 또 몇 페이지 있습니까? 우리 판서 노트에 31페이지인가? 페이지 폈어요? 네. 정지 조건이 성취하면 합격하면은 주잖아요. 해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무효.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부척관계 종료를 해지 조건에 한다는 얘기는 척관계 맺었다가 갑이 을에게 척관계 맺어가지고 아파트 줘놨는데 첫 계약이 끝나면은 돌려도 이겁니다. 빼앗아 오는 거. 알겠죠? 첫 계약이 끝나면은 돌려달라고 하는 거, 빼앗아 오는 것을 뭐라 한다?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에서 증여계약을 한 거야.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놈이 나쁜 놈입니까? 쳐 죽인 놈이죠. 처백이 줬다 빼앗는 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예?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건데 해제 조건을 해서 증여하는 거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뭡니까?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밑에다가 139페이지 참조 좀 오시고 139페이지 가면은 다시 또 합니다. 139페이지 한번 봐요. 맞나? 저도 한번 볼까? 139페이지. (139페이지) 펴보세요. 138페이지인가? 130 불법 조건 보면 될 건데. 맞죠? 그 불법 조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갈로 보면 불법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됐어. 다시 넘어갑니다. 앞으로 가서. 자, 옆에 페이지 가서 39페이지 가시면은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 안 나오고 주택가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윤락행위 하는 조건으로 뭐 돈 주기라는 약정이 있죠. 이런 것은 사회질서 위반이고 밑에 이제 자가 아들이 부모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옆에 주세요. 주기부여야 된다 이거.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어디 아들이 자가 부모에 대해 손배 청구합니까? 안 되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회질서 위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일륜에 반하지 않는 경우 1번에 우리가 아까 부척관계를 해소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뭐라 했습니까? 유효했죠? 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판례가 별표고 21회 때 시험에 정답은 나왔던 거야.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남편이 바람 폈시오. 그래서 용서한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제약 붙이는 약정은 뭐라고? 유효다 이 말이야. 남편이 바람 폈는데 아파트 주면서 미안하다 다시 일 안 할게 해가지고 아파트 줬어. 주면서 뭐랍니까? 팔지 말라고 붙인 약정은 유효하다.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여러분 생각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아파트 한 개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용서가 될 수는 있죠. 안 됩니까 절대? 자, 아파트를 받았다 이 말이야. 뭐 가장 중요한 걸 받았다. 그러면 뭡니까? 용서해준다. 근데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팔지 마라. 우리 부부관계 유지는 팔지 마라라고 붙이는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하다 이 말이야.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게 위반이다 해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옆에다 20일의 기출 적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양갈로 3번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게 1번에 자 별표 딱 해놓고 평생 혼인하지 않겠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나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혼인하면 퇴직하겠다는 약정 이런 것도 자유롭게 제한하는 행위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3번 경업금지 약정 찾았습니까? 끝에 있죠? 그 사회질서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과도하게 중한 위압벌 약정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자, 근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1번 판례 아까 설명했죠. 해외 파견 근로자. 맞아요? 무슨 차원이다? 경비 반환 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 묶어놓으시고 핵심 단어가 강박입니다. 강박은 뭡니까? 취소해야 되죠. 사회강박 당하면 뭐 해야 돼요? 매매 법률행위를 취소해야 되지. 사회질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그 2번, 3번 판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4번은 백화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행적 행위, 도박, 채권, 채무는 뭐라 했습니까? 무효. 넘어가면 됩니다. 자, 양갈로 5번 갑니다. 그 판례는 한번 보시고 참고상으로. 생존에 기초가 된 사람의 처분행위. 자, 1번의 별표.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의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의 불법 나옵니다. 동기의 불법은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화살표 딱 해놓으면 돼요. 어떻게 된다고? 판례는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동기가 행업에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다. 동기는 생각이거든. 이 생각이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표시가 되지 않으면 사회질서 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표시돼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효과인데요. 자, 그래서 이게 정인자 사생, 백사조 동계불법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자, 각각 있는 내용 정리했죠? 여기 정리해주고 다시 책으로 정리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질서 위반되면은 뭐라 했습니까? 무효죠.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 했잖아.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첫 번째 줄에 가면 절대적임으로 나왔습니까? 네. 무슨 무효다? 절대적임. 그럼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옆에 페이지 가서 부당이득 반환 여부. 옆에 나와 있습니까? 자, 무효가 되면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책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무효니까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 이행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데?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무슨 급여가 되면? 불법 원인 급여 되면 반환 청구를 못한다. 첫 계약 해가지고 아파트 줬어요. 이 무슨 급여다?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러면 첫 계약 해가지고 아파트 주면 누구 것 아파트로 영원히 첫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급여니까? 불법 원인 급여니까. 윤락행위 하면서 돈 뭐 30만 줬다. 그 무슨 급여예요? 불법 원인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윤락행위에 관해서는 우리 시험에는 품격 있는 시험이라고 시험에 그런 거 안 되거든. 그 주택가이사 시험에 나왔었어요. 5년 전에. 윤락행위 하면서 금품을 제공했을 때 이건 불법 원인 급여잖아. 반환 청구할 수가. 그러니까 주택가이사는 조금 품격이 좀 떨어지는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 나와. 그 주택가이사 시험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둘이가 바람 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애를 낳았는데 양육비 지급 약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험에 케이스로 냈어요. 예? 첩하고 이제 뭐 첫 계약을 맺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이제 끝나면서 지문에 4번 지문이 그 첫 계약을 끝내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분 약정은 뭐라 했어요? 유효. 그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품격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안 냅니다. 아시겠죠? 자, 네요. 자, 근데 혹시나 좀 우리 시험 말고 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험 테스트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주택가에서 문제도 한 번씩 풀게 할 때 그때 문제 보면 여기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한번 얘기해주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불법 원인 급여 되면 반환 청구를 못하지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중요한 판례입니다.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41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러 간단 말이에요. 한 3문제 정도 풀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요.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2문제밖에 없네. 2문제 풀고. 불공정 범위 풀 겁니다. 48페이지에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있죠? 3번 갑니다. 몇 번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5번 나왔던 게 뭐라 했어요? 5번 지문이죠?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줄 것이고 핵심 단어가 허위에 근저당한 걸 설정하는 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정답 5번. 그럼 1번 봅시다. 과도항에 중한 위압불 약정 사회질서 위반. 자,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하는 거 무효죠? 사행적 행위 무효. 소송에서 증언해 준 대가로 통상 용의되는 수준을 넘게 대가를 받았다. 금전과 조건이 결부. 4번 또 3번 4번 묶어놓고 금전과 조건이 결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 위한 약정. 됐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사회질서 위반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오히려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거지. 맞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 더.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정답으로 이게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옆에 또 보시면 또 나옵니까? 옆에 페이지에 4번 문제 없네? 아 없네. 자 4번 문제 갑시다. 4번 봅시다. 니은번에 있네. 니은번 있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허위에 근저당하고 설정한 게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지. 자 일단 4번 문제 전체 보겠습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령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는 거,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가 되는 거 고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기업번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그래서 이제 판례 문제 볼 때는 핵심 단어를 찾아서 이제 그게 딱 가야 돼요.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기타는 핵심이 아니야. 강박이야. 강박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니까 기업번에 뭐 해야 돼요? 시험 문제 볼 때. 사회질서 위반인 거는 동그라미 치고 아닌 거는 X. 니은번. 허위에 근저당고 설정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지. 디귿번. 다운계약서 아닙니까? 다운계약서는 처분인데도 사법적 효력은 유효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X고 리얼번은 하는 건 당연히 나왔어. 적극가다. 밑에다가 뭐 적어야 돼? 무효. 사회질서 위반이죠. 정답 몇 번? 리얼 2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41페이지 부동산에 이중매매가 있습니까? 자, 거기서 이제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